자,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특별히 게 뭐냐? 지난주에 어떤 거 들었어? 미분, 육수 이런 것들 들었죠? 미분. 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게 뭐냐? AP 미적분화 캘큘러스라는 거예요. 자, 미적분화이지 영어로 하면, 아니 한글로 하면. 그래서 이제 원이랑 수가 있어. 원이랑 수. 수는 뭐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안 배울 일이고, 배울 일이 없겠고 대학교 가면 배우게 되겠는데 이제 이게 뭐 다변수 미적분. 뭐 이런 것들 배분하고 하는 걸 배울 거야. 근데 지금은 할 일이 없겠죠. 우리는 이번엔 원에서는 뭘 할 거냐?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급수를 다룰 거다. 미분이랑 급수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니까 저는 뭐라 하냐면 적분이란 걸 할 거예요. 근데 이 적분이란 게 사실 이미 다 배운 거란 말이지. 정적분 배우고 부정적분 배우고 또 이거 갖고 이제 막 부분적분 시완적분 이런 거 하고 또 뭐해? 뭐 넓이니 부피니 이런 것들 배우고 했었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여기서 크게 달라질 게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질 거냐? 이 정적분을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거냐? 이 정적분이 원래 어떤 뜻이었냐? 부정적분이 원래 어떤 뜻이었냐?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엄밀하게라고 하는 건 좀 그냥 어렵게 배운다는 거야. 똑같은 걸 그냥 굳이 어렵게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 칼큘러스 책을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떤 책을 쓰냐? 스튜어트랑 토마스 이 두 책으로 양분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쓴 사람 이름이야. 스튜어트 선생님, 뭐 토마스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부 몇몇 대학교들, 서울대학교라든가 얘는 자체 교대했어. 자체 교대. 그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만든 걸로. 카이스트는 내가 알기로 토마스 쓰는 걸로 알고 있어. 토마스에다가 뭐 자체 어쩌고 해가지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90%는 스튜어트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뭘 쓸 거다? 스튜어트를 쓸 거다 라는 거고, 아마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너희들 책 다 갖고 왔니? 있어? 그 책 학교에서 빌렸을 거야. 학교에서 빌릴 때 원서로 빌렸을 거예요. 맞아? 원서로 빌렸을 거야. 그래서 이게 얘가 이제 다 뭘로 돼 있다? 영어로 돼 있다. 정의도 영어로 돼 있고, 막 정리도 영어로 돼 있고, 계산도 영어로 돼 있고, 풀이도 영어로 돼 있고, 문제도 영어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나? 영어 공부다. 적어도 이 교과서에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돼. 막 서포즈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원래 전에는 이거 다 해갖고 한 단어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어. 근데 읽는 데만 1시간 걸린다.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거는 이번 시간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거 한 번씩 그냥 읽어보세요. 내가 나눠주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진도 나가서 책 따라가면서 한 번씩 뜻 써보고 할 거야. 그러면 나 출첵을 안 보냈네. 잠깐 멈추고 출첵 보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써있는 단어들은 다 한 번씩 볼 거야. 자, for, all이라고 써져 있는 단어들이 보통 있어요. 막 정리 증명할 때 보면 for all 아니면 any, every. 아니 뭐 처음 보는 단어인데 arbitrary라는 게 있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모든, 이미 이런 뜻이에요. for, any, 뭐 a 이런 것들. for, on,
arbitrary A 막 이런 식으로 보통 써요. 모든 A에 대해서 의미의 A에 대해서. 그냥 이거 쓰기 귀찮으면 A 거꾸로 한 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써.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쌍으로 붙어 있는 게 이게 뭐냐? 배열 exists. 자, S는 뭐야? 이거 단수면은 S가 붙고 복수면은 S가 안 붙는 그런 식이에요. 배열 exists. 뭐야? 존재한다. 그래서 그래 이것도 쓰기 귀찮으면 어떻게 쓰냐면 이를 거꾸로 한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뭐 델타가 존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써요. 모든 이거 미분 때 이런 거 본 적 있었을 거야. 미분 수업할 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게 시스트인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유니크. 유니크 뭐야? 엄청 특별한 뭐 고유의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떠한 거야? 이게 딱 하나 유일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어떻게 하냐? 똑같이 이그지스트인데 옆에 느낌표를 붙이는 식으로 쓰면 보다 딱 세상에 하나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if. 야, 이거는 그냥 뭐 이거는 기초적인 단어예요. if p then q. 뭐다? p면 q이다. 이거를 이제 수학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했다? 쌍화살표로 썼지. 이게 그냥 이거 이렇게 쓰거나 이게 참이면 어떻다? 쌍화살표를 이렇게 썼다 라는 식으로 썼었어. 자, 이게 이제 P이면 Q이다인데, 자, P이면 Q야. 근데 P이면 Q일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하는 거야? P이면 Q이고 반대로 Q이면 P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썼었다? 쌍화살표 이쪽으로 썼었지. P랑 Q가 어떻다? 동치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보통 어떻게 쓰냐? P, if인데 어떻다? and only if Q다. Q일 때만 P다. Q이면 P다. 이게 막 필요 충분 조건 얘기예요. if and only if. 줄였으면 if라고 보통 씁니다. if. 자, 이게 이제 P랑 Q가 필요 충분 조건인데 얘는 이제 두 개인 거지. P랑 Q만 보고 있어. 얘는 P, Q, R이 있다. 이거를 막 얘네들이 얘 세 개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래. 이걸 얘 갖고 막 그 길게 늘어뜨리긴 싫으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더 following are equivalent. 자, following은 그냥 다음의 것들 이런 뜻이에요. A가 있어, B가 있고 C가 있어서 얘네들이 다 뭐다? 동치라는 뜻으로 보통 씁니다. 더 following은 equivalent. 얘는 동치. 자, 얘를 줄여서 TFAE라고 읽어요. TFAE. 특패 아니에요. 자, because, since 이거 봐. 왜냐면이지. because, since 막 이런 것들 다 왜냐면. 이거는 줄여서 이 모양으로 쓰고. 자, 왜냐면의 반대는 따라서. 뭐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so, hence, thus, therefore 이런 것도 있으면 따라서다. 보통 증명의 마무리 부분에 있는 것들 따서 뭐뭐다, 따서 뭐뭐다 이런 것들.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얘랑 얘랑 반대야. 왜냐면은 역삼각형이고 따라서는 삼각형이야. 증명을 다 끝낼 때는 보통 다각형으로 쓰게 돼. 다각형 안에는 치라든 말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증명 다 끝내고 이렇게 다각형이 있다. 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 Q, E, D 이거 많이 봤을 거야. 이거 봐. 증명 완료지.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막 우리가 배우는 그런 정리들은 잘 안 써. 이런 건 진짜 엄청난 것들, 막 페르만의 마지막 정리 이런 것들 같은 진짜 대단한 거에만 QED를 보통 쓰고 사소한 것들은 보통 그냥 사각형으로 내치고 끝난다. 이렇게 쓰기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걸 쓰고 있지? 라는 인식이 있다고 해요. 이런 거 쓸 필요 없다. 자, with, out. 자, 여기다 한번 뭐 없지. 로스가 손실이야. 손실 읽는 거. of generality. 얘는 일반성이에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라는 겁니다. 영어로 W O L O G
주의. 이런 거 보통 어디서 쓰냐? 뭐 보통 정리를 증명을 할 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보이기에 귀찮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보이고 그냥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과정이 똑같을 때 보통 써요.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만 가정해서 이거 하나만 보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what to show 줄이면 WTS 얘는 막 보여야 할 것. what to show 보여야 할 것. 그래서 증명을 할 때 뭐 정리가 어떻게 두두두두 있어서 그 옆에 증명을 시작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뭘 보이고 싶냐? 뭘 보여야 되는가? 뭐뭐다. 이런 식으로 좀 씁니다. 자, 서치 대시라고 왜 여기 A가 자, 서치 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서치 대 A, 서치 대 B. 라고 보통 써져 있으면 뭐다? A인데 어떤 A? B를 만족하는 A. B인 A를 말할 때 보통 서치 대시라고 써요. 줄여서 ST라고 씁니다. ST. 서치 대. 자, confor는 비고라는 뜻이에요. CF. CF라고 보통 책에 이렇게 있으면 비고라는 뜻입니다. That is나 아니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통 IE라고 써요. IE. 네, 이제 즉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가끔 책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장황하게 써놓고 있다가 that is 뭐다 A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써져 있을 겁니다. 이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정도좀 써놓고 이게 너무 장황하니까 그냥 다시 말하면 해서 이거다 라고 그냥 말할 때 보통 that is라는 걸 써요. 자, for example 이건 뭐 예를 들어지 for example 그러니까 ex라고 보통 줄여서 쓰고 가끔 책을 보면 EG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물론 이 책에 없을 수도 있지만 EG라고 써져 있는 것보다 예를 들면 for example이랑 똑같은 말이다. 자, assume이랑 suppose가 있는데 assume, suppose 얘네 둘은 둘 다 뜻이 가정하다야. 가정하다. 뭐라고 가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ssume that 뭐야 and is 여기 안 보일 것 같은데 even 자 이게 뭐 and이 even하다고 짝수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suppose that R이 Q분의 P라고 하자. 얘는 뭐예요? R이 Q분의 P라고 가정하다예요.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 둘이 똑같은데 왜 두 개로 굳이 용어를 나눠 썼을까? 자, 얘는 보통 우리가 명제를 증명할 때, 정리를 증명할 때 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시작할 때 보통 막 assume that 라고 하자. 에서 시작해서 증명을 끝낼 때 보통 assume을 쓰고 suppose는 규율법을 쓸 때 보통 써요. 규율법이 뭐야? 어디에서 시작해서 얘가 모순인 걸 보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라. 이걸 할 때 어떻게 했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단 말이지. 보통 이럴 때 suppose를 써. 하고 얘가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할 때. 자, 그런데 책을 잘 읽다 보면은 뭐 규율법이 아닌데도 suppose를 쓰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거든. 근데 사실 얘네 둘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아. 뭐 suppose 쓰든 assume 쓰든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구분될 건 아니다. 뭐 규율법인데 assume 썼다. 규율법이 아닌데 suppose 썼다. 이러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크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예요. 자, definition은 정의지. 정의. property는 성질이야. 자, 그리고 이제 proposition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얘는 명제라는 뜻이에요. proposition. 보통 줄이면 prop이라고 많이 씁니다. prop이라고 하면 명제라고 쓸 수도 있고 사실 성질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3종, 정리 3종 세트인데, COLM, THM이라고 보통 줄여 말하는 거. 얘가 이제 뭐다? 정리다. 어떤 걸 이제 설명하는데 그냥 핵심 영재다. 자, 그리고 정리에 이제 따라오는 게 바로 이제 두 개. 보조 정리랑 다른 정리다. 자, 보조 정리라는 건 이제 뭐다?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명제야. 보조 정리라는 거야. 어떤 정리를 얘가 이제 정리 1이 있어. 엄청나게 대단한 정리야. 얘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것만 부족해. 그래서 끌고 오는 게 뭐다? 보조 정리다. 보조 정리. 이 보조 정리를 영어는 렘마라고 합니다. 렘마. 그래서 이 정리를 증명했어. 이 정리를 증명해서 나오는 바로 뭔가 정리가 또 뭐가 이거 갖고 나오는 정리가 또 있을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따름 정리라고 불러요. 정리의 결과로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명제들. 영어로는 코롤라리라고 부릅니다. 코롤라리. 자, 그리고 이런 명제들이 참인 걸 보이는 게 뭐다? 증명이다. 프로프. 그래, 영어로 PF. 보통 줄여서 PF라고 많이 하고요. 솔루션은 두 가지 뜻이 있어. 솔루션. 첫 번째로 풀이. 그냥 어떤 걸 풀 때 쓰는 이 풀이 자체를 솔루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 풀었을 때, 방정식을 다 풀었을 때 나오는 해를 솔루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그냥 천천히 읽어보면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건데, 리니어, 쿼드라틱, 큐빅 세 가지가 많이 나올 건데, 얘는 각각 1차, 2차, 3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쿼드라틱 모시기 하면은 2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큐빅 모시기 하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3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영어 공부가 참 제일 쉽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적분을 시작을 할 건데, 적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작년에 정석에서 적분을 배울 때 뭐부터 배웠어요? 적분 단을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부정적분이었지. 그래서 부정적분, x의 부정적분이 뭐다? 막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을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정적분을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 아니, 적분, 우리가 배울 적분은 앞으로 이거거든. 이 인테그랄로 이루어진 이 뭔가들을 배울 건데, 이걸 배우기 전에 얘를 먼저 배우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뭐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분이라는 걸 똑같은 걸 배울 거지만, 적분이라고 설명을 안 할 거고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역도함수라고 설명을 할 거야. 자, 역도함수가 뭔지 설명을 봅시다. 자, definition. function, 함수래. 뭐가? large f가. large f는 함수입니다. 근데 뭐라고 부릅니다? hold on antiderivative. 자, 데리버티브가 이제 보함수라는 뜻이에요. 데리버티브는 보함수다. 그럼 옆에 안티가 붙었어. 안티라는 건 뭐야? 반대되다지. 그래서 안티 데리버티브보다 역 보함수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역도함수다. 뭐에? 스몰 f의 역도함수다. 어디서? 오넌 인터벌.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구간. i에서. 그 열린 구간, 닫힌 구간한테 그 구간 맞아요. 인터벌 i에서. if 만약 어떻게 하면 large fx가 미분했을 때 small fx가 된다면 구간 위에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거 PDF 파일을 책이 만약 없다면 PDF 파일을 카톡방에 올렸었어요. 그거 보면 돼. 페이지도 다 나와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역도함수라는 건 뭐다?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는 걸 역도함수라고 부른다. 자, 우리 부정적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했을까?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계산했었지. 부정조건 계산할 때. 그게 뭐야? 바로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 영미분이라는 거. 뭔가를 미분을 했을 때 얘가 되겠다.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겠다. 그러면 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나 봐? 얘가 된다고 봐. 우리가 이걸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작년에 배웠었다면 이제 뭐라고 배웠거든? 역도함수라고 배웠거든. 라는 거예요. 자, 라지 fx가 있고 스몰 fx가 있어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나? 스몰 fx가 된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대로 뭐가 된다 봐? 영미분이라는 걸 하면 이제 스몰 fx가 라지 fx가 된다는 거지. 이런 게 바로 역도함수입니다.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fx는 x제곱 있다고 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미분을 했을 때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된다? 2x가 된다는 거지. 자, 미분해서 2x가 됐다. 그 말은 뭐다? 이 라지 fx, x제곱은 2x의 뭐다? x제곱 2x의 역도함수다라는 거야. 역도함수다. 한편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하면 뭐가 돼? 2x가 되지. 그 말은 뭐? x제곱 더하기 1은 2x의 뭐다? 역도함수다 라는 거. 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만이 있어요. 얘는 똑같이 미분하면 뭐가 돼? 2x가 되지. 우리가 부정적분 배울 때 했던 거랑 똑같아.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자, x제곱 빼기 5만은 미분하면 2x가 돼버리네. 그럼 x제곱 빼기 5만은 뭐라는 거야? 2x의 역도함수라는 거야. 얘네들을 보면은 이 식들은 전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옆에 붙어있는 찌끄레기 상수들만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이 x, 2x의 역도함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x제곱에다가 상수 c를 붙인 건 다 되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걸 이제 실제로 맞다는 걸 보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정리, 티오렘입니다. 자, 만약 f가 라지 f가 뭐다? 안티 데리버티브다. 역도함수래. 뭐해? 스몰 f에 어디서? 인터벌 구간 i에서 then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most general 가장 일반적인 안티 데리버티브 역도함수. 자, 스몰 f의 가장 일반적인 역도함수는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 라지 fx 더하기 c로 나온다는 거. 이 c는 뭐다? 임의의 아비트러리 임의의 상수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다? 역도함수들의 차이는 상수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역도함수들끼리는. 자, 이걸 이제 보여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그 3월 돼서 배울 때 분명 이런 주요 용어들은 영어로 설명하고 할 거야. 그리고 책에도 다 영어로 돼 있겠지. 그런데 뭐 시험을 봐. 시험을 보면 뭐 풀이를 하든 증명을 하든 할 거야. 그거를 영어로 쓰게 요구받지는 않을 거거든. 뭐 선생님들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물어볼 게 뭐냐. 이 앞으로 이런 증명을 할 때 한글로 썼으면 좋겠어? 영어로 썼으면 좋겠어? 한글로? 응, 한글로 쓸게 그러면. 자, 라지 gx라는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gx를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할 거냐? 스몰 fx의 다른 역도함수라고 하자. 자, 라지 gx가 스몰 fx의 다른 역도함수라는 건 뭐다?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라지 fx는 뭐였어? fx의 역도함수였어. 그 말은 또 뭐가 된다?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지.
이제 얘네들을 빼줄 거야. G 프라임 X에서 F 프라임 X를 빼면 fx 빼기 fx지 뭐다? 0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미분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냐면 라지 G에서 라지 F를 뺀 다음에 전체를 미분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거에 저 라지 GX 빼기 라지 FX 전체의 도함수가 0이 어머 0이 된다라는 거네. 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상수함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미분 내용에 있어요. 4장 2절 보면은 따름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따름 정리에 의해서 얘는 이제 뭐가 된다? 라지 gx 빼기 라지 fx는 상수함수 c가 된다는 거야. 이거 증명은 안 할게요. 거의 여기에 그대로 있기도 하고 미분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라지 gx는 뭐가 됩니다? 라지 fx c가 된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부정 역도함수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어떤 한 역도함수가 있어서 거기에 상수배 차이 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그리고 작년에 한 적이 있어.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보인 적이 있어.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Find the most general antiderivative. 가장 일반적인 역도함수를 구해라. 자, 역도함수라는 건 뭐다? 뭘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f'(x가 fx가 되는 라지 fx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까? 뭘 미분해야 사인이 될까? 마이너스 코사인 x였지. 그 말은 뭐다? 역도함수 라지 fx는 마이너스 코사인 x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이어야 되니까 옆에 상수 c가 붙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L은 절대값 x다. 그래서 이때는 역도함수 가장 일반적인 게 L은 절대값 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x의 n제곱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뭐를 미분해야 얘가 나온다? n 더하기 1분의 1의 x의 n 더하기 1제곱을 미분해야 얘가 나온다. 그럼 얘 역도함수는 뭐라는 거야? 얘 더하기 상수 c라는 거다. 매우 간단해. 자, find f를 구해라. 뭐인? 라지 f 프라임 x가 인마인 2의 x제곱 더하기 20의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자, 뭐를 미분해야 얘가 나올까? 자, 2의 x제곱은 뭐 미분하면 나와? 2의 x제곱 나오지. 그런데 얘는 이제 뭐가 돼? 자, 이게 편의상 이거 그냥 써놓을게요. 역탄젠트 함수를 미분하면 1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 된다 가 있고, 역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루트 1 빼기 x제곱 분의 1이다 가 있어.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미분해서 나왔다는 거야? 얘는 이거 미분해서 나왔다는 거지. 더하기 20의 역탄젠트 x다 라는 거.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뭐 아크탄젠트라고 써놓는 책도 있겠지만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의 역도 함수니까 fx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겠다? 2x제곱 더하기 20 역탄젠트 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 c가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c를 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옆에 붙어 있는 거지. f0은 마이너스 2다. f0, 0을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그래, 이거는 뭐겠어? 탄젠트 0은 0이지. 그 말은 뭐다? 얘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 역탄젠트 0도 0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0 더하기 c.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C는 뭐? 마이너스 3이 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역함수를 봤는데 난 아직 적분이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역도함수, 미분만 한 거야. 도함수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5분이 남았는데 넓이 좀 보다가 끝냅시다. 갑자기 넓이란 게 툭 튀어나왔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함수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그려보면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y는 x제곱이. 그래서 어떻게 영역을 잡을 거냐면 영역을 이 원점을 잡고 x좌표가 1인 직선 x는 1을 잡아가지고 이 세 개 x축 y는 x제곱 x는 1로 둘러싸인 이런 영역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뭐 적분해서 구하면 되겠지, 당연하게도. 근데 아직 우리는 적분을 모른다고 그냥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얘를 그냥 직접 진짜 전체 값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얘를 4등분을 해줄게요. 어떻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으로 4등분해서 이 넓이를 구해주고 이 넓이를 구해주고 이 넓이를 구해주고 이 넓이를 구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S1, S2, S3, S4라고 해서 두 개의 넓이를 구해주면 더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그럼 S1, S2, S3, S4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나마 넓이를 구하기 쉬운 직사각형으로 근사를 시켜줄 거야. 자, 영어로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approximation. 자, 이 S1, S2, S3, S4라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이 있지. 얘를 이제 세로로 하는 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에서의 함수값을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그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의 넓이를 더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넓이를 구했을 때, 자, 우리가 4등분을 했기 때문에 가로는 무조건 봐. 가로는 계속 4분의 1이지. 4분의 1에다가 세로 길이 어떻게 될까? 4분의 1에서의 함수값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4분의 3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들을 다 더해준 게 되겠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은 1을 대충 계산하면 0.46875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저 이 넓이, 우리가 원하는 여 이상하게 생긴 얘의 넓이가 이 넓이에 이 값에 근사한다. 근사하지? 근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상은 어때?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이 S를 적분해서 보여보면 3분의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3분의 1이랑 얘를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나. 0.1이 넘게 차이 나는데 이건 제대로 된 근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 근사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치? 많이 나눠주겠다는 거야. 이 네 조각 나누면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이 간격을 줄이고 블록을 어떻게 하겠다? 블록을 더 많게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블록들, 이 간격들을 좁혀서 지금은 4블록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겠다? 블록들을 더 많게 하겠다. 자, 그래서 블록이 n개가 있다고 해보자. 우리는 지금 n등분을 해줘봐. 0부터 1까지를. 그럼 각 간격의 길이는 어떻게 해서 각 간격의 길이는 n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간격에서 이 함수값들이 다 있겠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추측해서 1까지. 그럼 이 n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되겠다? 세로 길이 n분의 1에다가 함수값들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분의 2의 제곱 더하기 n분의 3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n분의 n의 제곱까지 더해준 게 되겠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넓이가 영어의 근사를 하게 되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금도 고등학교지만 시그마 기호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1부터 n까지 다 할 건데 뭐를? n분의 i의 제곱을 곱하기 n분의 1. 자, 여 극한을 구할 수 있다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얘를 정말 n을 무한대로 돌렸을 때 넓이 s에 수렴을 하는가? 뭐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 경우는 수렴을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자, 방금은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썼냐면 이 n분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오른쪽에 있는 끝을 갖고 왔단 말이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자, 4등분의 상황에서 왼쪽 끝을 갖고 와서 함수값을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럼 이때는 식이 어떻게 나와? 4분의 1은 다를 게 없고 가로 길이 4분의 1 똑같지만 함수값들의 제곱이 다 달라지는 거지. 0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근사를 시키면 안 되냐는 거. 왜 오른쪽에서만 했냐? 다른 점에서는 안 되냐?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은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인데 얘네를 어떻게 하겠다? 오른쪽 점에서 갖고 오고 왼쪽 점에서 갖고 오고를 해볼 거야. 자, 얘 경우는 둘 다 10조각, 30조각, 50조각이 뗍니다. 목 아파. 그래서 10조각을 해서 10등분을 해서 어떻게 했다? 오른쪽에 있는 걸 함수값으로 갖고 왔다. 그래서 10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0분의 2의 제곱 거기에서 1의 제곱을 가로 길이랑 곱해줬다 라는 거고, 왼쪽은 얘 아래쪽은 뭐다? 왼쪽에 있는 걸 함수값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했다? 가로 길이 10분의 1에다가 0의 제곱 더하기 10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0분의 2의 제곱해서 10분의 9의 제곱까지 더해줬다. 그래서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준 걸 점점 잘게 해준 거고, 얘는 왼쪽을 잡은 것들은 점점 잘게 해준 거다. 자, 여 넓이의 참값은 뭐라고 했으냐면 3분의 1이라고 했어. 얘를 보면 이제 값이 0.385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냐? 0.3502, 0.3434로 점점 줄어들지. 줄어들어. 이렇게. 얘는 0.285에서 시작해서 0.3169, 0.3234.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n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 얘는 커진다. 근사값이. 넓이 합이 점점 커진다는 거. 그러면서 어디에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 0.3334랑 0.3234.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다? 0.3334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오른쪽을 잡아서 얘를 이제 근사를 시키든 왼쪽으로 잡아서 근사를 시키든 만약 수렴을 한다면 둘이 어디에 수렴을 하는 것 같다?
같은 값에 수렴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자, 이제 넓이를 정의를 해볼 건데 몇 분이 한 번. 자, 함수 fx가 있다고 해봅시다. 함수 y는 fx가 있어. 자, 얘는 연속이라고 할게요. 연속. 영어로 continuous. continuous function f. 자, 일단 읽어봅시다. The area, 넓이 of the area A of the region, 영역 region S. 어떤 영역? that lies, 놓여있다는 뜻이에요. 놓여있다. 놓이다. 어디에? 아래. 그래프? 아래. 어디 아래? 어디 아래? 그래프 아래에 놓여있다. 뭐에? continuous function f. 연속인 함수 f 아래에 놓여있는 여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영역. 이 넓이를 무너하다. 이건 뭐다? 리미트. 극한이다. 오브 더 선. 합의 극한이다. 뭐에? 넓이들의 합의 극한. approximating rectangle. 근사시키는 렉탱글이다. 직사각형이다요.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 직사각형들, 우리가 넓이를 근사시키려고 그렸던 걔네들의 극한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극한을 어떻게 해줄 거냐?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해줄 거예요. n등분을 해주고 나면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 각 간격은 n분의 B 빼기 A가 되겠어. 이 일정한 간격 n분의 B 빼기 A를 우리는 앞으로 델타 X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델타 X들에 대해 델타 X로 간격들을 나눠주는 여 점들이 있지. 이 점이 정확히 몇 개일까? n등분했다면 점이 n 더하기 1개가 있어야 돼. 맨 왼쪽 끝부터 시작해서 이 맨 왼쪽 끝을 x0이라고 부를 거고, 옆에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x1, x2, x3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은 xn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이 각각의 부분, 이 부분 간격들이 생기겠지. 그 부분 간격을 이루는 xi 빼기 1이랑 xi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간격이 x0이랑 x1이고, 두 번째 간격은 x1이랑 x2고, 세 번째 간격은 x2랑 x3이니까 i 번째 간격이 뭐가 되겠다? xi 빼기 1이랑 xi가 되겠다는 거예요. i 번째. 자,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구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영어는 서브 인터벌이에요. xi 빼기 1부터 xi까지. 이 i 번째 부분 구간에서 직사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 오른쪽 끝에 뭐야? xi지. 이 xi에서의 함수값을 세로로 갖게 직사각형을 그려볼 거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간격 델타 x 곱하기 세로 함수값이 된다. fxi. 그러면 이 영역의 넓이는 어디에 근사를 하겠다는 거야? 합에 근사를 하겠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여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f 방금 구했던 여 fxi 델타 x로 근사를 하겠다는 거지. 자, f가 함수가 연속이라면 얘는 무조건 극한이 존재를 해요. 이거는 굳이 안 보일 거야. 함수가 연속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수렴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아, 여기 안 보일 텐데. n이 원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원대로 갈 때 i부터 n까지 f, xi, 델타 x의 합의 극한으로.
이게 바로 영역의 넓이 AB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봤듯이 방금 얘는 오른쪽 끝, 각 구간의 오른쪽 끝으로 직사각형을 잡았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해도 똑같다? 왼쪽 끝으로 해도 똑같다 라는 거야. 자, 왼쪽 끝으로 했을 때 직사각형들 시간이 되면, 자, 왼쪽 끝은 이제 함수값이 어디야? 얘일 때 함수값이지. 뭐 어떻게 된다? f x i 빼기 1이 된다.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직사각형들을 잡아도 넓이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i는 1부터 n까지 f의 x i 빼기 1로 잡아도 된다. 자, 얘를 이제 이 합을 오른쪽 끝에서의 합인 R의 n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왼쪽 끝에서의 합인 ln이라고 부를게요. 리미트 빼고 합 부분만.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